네, 안녕하세요. 저 브라이언 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이 오셨네요. 근데 맨 처음에 이걸 준비하면서 무엇을 말씀을 드려야 좋을까? 이 짧은 시간에 많은 걸 설명하기는 쉽지가 않고, 제가 세미나나 클래스를 많이 다녀봤는데 끝나고 나면 기억나는 것도 하나도 없고, 계산하는 방법 뭐 이런 거를 많이 배워도 솔직히 물건 사시고 이러는 데는 특별히 나중에는 도움이 되지만 도움이 별로 되는 것 같지가 않아 가지고, 제가 바라는 거는 오늘 가실 때 혹시 만약에 커머셜을 안 하셨던 분들이면 커머셜이 생각보다 이제 우리가 어프로치 하기도 쉽고 투자하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고, 주위에 있는 손님들한테 좀 이렇게 자신을 갖고 시작할 수 있게끔 꼭 한 가지만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샘플을 물건을 7개 정도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그거를 레코멘드 하는 물건은 아닌데 현재 마켓에 나와 있는 물건들이에요. 그걸 갖고 이제 물건을 사실 때 뭘 조심하고 뭐를 좀 포인트한 그렇게 풀어가면 여기 오신 분들이 조금 더 많이 배우고 가시지 않을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질문은 나중에 Q&A를 나중에 할 건데 때 하고, 아니면 조금 더 혹시 이 중에 계신 분들도 조금 더 퍼스널하다 그러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면 되고, 텐터리원 이런 거 궁금하신 것도 물어보시면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요거는 제가 빨리 넘어갈게요. 제가 한 30년 했는데 부동산은 그래도 항상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커머셜 부동산 자체가 좀 그렇긴 하지만 커머셜이란 것이 바이어가 다르고 셀러가 다르고 매 물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조심스럽고, 그 사시는 분도 좀 조심히 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좀 해야지, 그렇다고 또 너무 힘든 건 아니니까 그런 거를 좀 참고하셔서 오늘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가장 처음 생각하시는 분이나 집은 갖고 계시는데 레지던셜 유닛, 그 다음에 새로 생각보다 세컨 홈, third 홈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커머셜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포커스 해가지고 제가 이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만약에 조금 본인 상황이 다르더라도 조금 그걸 참조해서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커머셜은 이렇게 종류가 많아요. 지금 여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오피스하고 리테일 인더스트리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적은 돈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여기 넘버 4가 많이 생각을 해요. 우선 4 유닛을 먼저 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사실 4 유닛도 상당히 좋은 투자 물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좀 아셔야 되는 게, 사실은 4 유닛이 지금 한인타운이나 오렌지 카운티에 많이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 캐시플로우나 캡이나 이런 거 보면 상당히 낮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 손님들도 이제 그런 손님들이 있는데 4 유닛 갖고 계신데 생각보다 end of day 막상 돈이 떨어지는 건 하나도 없다 그러세요. 왜 그러냐면 본인이 자기가 매니지먼트나 메인터넌스를 할 줄을 모르면 결국은 매니지먼트 회사를 써야 되고 거기에 대한 익스펜스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물건을 사실 때도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런 거는 이제 트루프넷 리스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이제 한 장짜리를 보통 이제 에이전트가 이제 손님들한테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걔네들이 쓰는 오퍼레이팅 익스펜스가 있어요. 그걸 다 에스티메이트다 보니까 상당히 적게 씁니다. 그래야 넘버가 좀 좋아지니까. 그러면 막상 주인이 들어가서 보면 고쳐야 되는 게 많아요. 그러면 이제 캐시플로우가 렌트는 받아가지고 다 해서, 제 경험으로 보면 이 멀티 패밀리도 상당히 좋은 투자인데 이거는 본인이 조금 액티브한 본인이 해야 돼요. 내가 가서 망가지면 고칠 줄도 알아야 되고, 아니면 사람을 써가지고 하더라도 내가 좀 알고 인볼브를 해야 메릿이 있다 그럴까? 근데 이제 좋은 점도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만약에 옛날 솔직히 그 팬데믹 때는 돈을 안 내는 사람들이 많아서 골치가 좀 아프긴 했지만 그것만 빼놓으면 턴오버 레이셔가 상당히 좋아요. 아니면 상당히 괜찮아요. 한 명 테넌트가 나가도 금방 집어넣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리스크가 적다고 보는 물건들 중에 하나가 4유닛이고, 근데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점점 나중에는 22 유닛 밑에는 재미를 없어 하죠. 유닛이 적을수록 사실은 남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중에 한번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멀티 패밀리나 레지던셜 유닛은 장점이 있어요. 우선 팔기가 좀 쉽고, 그러니까 우리가 리퀴드 하기가 쉽고, 두 번째는 어프리시에이트 하기가 좋아요. 어떤 경우에는 지금 경험이 있으시지만 집값이 많이 오르지 않습니까? 집값 그 어프리시에이션은 사실은 우리 싱글 레지던스나
4유닛 같은 게 더 좋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그 10번에 요새는 스페셜 퍼포스에 보면 이제 요새는 철치나 이런 건물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자기 용도에 맞춰서 좋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오늘은 저희가 한국 분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게 이제 넘버 2입니다. 조그만 상가 건물 이런 게 뭐가 지금 살 수 있는지, 이제 그리고 뭐가 좋은지. 그래서 제가 오늘 샘플은 다 그 넘버 2예요. 제가 리테일 위주로 좀 매물에 있는, 이제 마켓에 나와 있는 매물을 고른 거고, 그거 갖고 제가 한번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부동산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는 다 아세요. 미국에서 부자들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에 투자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아니면 부동산이에요. 좀 분산 투자라는 말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투자를 하셔야 좋다는 거는 우리 많은 분들이 아세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애뉴이티, 요새는 뭐 인슈런스 쪽에 애뉴이티가 원래 지금 잘 하니까 이자도 높고, 그래서 그쪽으로 좀 투자가 많이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부동산도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분산해서 디versify 해가지고 투자하는 것이 맞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데, 왜 커머셜에 투자하는 게 좀 부담이 되는지 두 가지 이유죠. 하나는 가격이 너무 셀 것 같으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두 번째는 요새 이자가 7%가 넘는데 캡은 5%밖에 안 되는데 그거 어떻게 사서 그게 말이 되느냐. 그게 왜 이제 우리 특히 한국 분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 말은 뭐냐면 그분들이 캐시플로에 포커스가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It doesn't make sense.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죠. 여기 융자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원래 부동산을 사시는 분들은 캐시플로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텍스 베네핏이에요. 저희가 사실은 여기 요 밑에 디스클레이머가 썼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은 제가 CPA가 이렇게 아니니까 이런 텍스 어드바이스는 제가 못해요. 그렇지만 얘네들 쓴 거를 한 10가지를 썼는데 저희들이 필요한 거 제가 한 4가지만 뽑아왔어요. 왜냐면 부동산에 요게 제일 중요하니까. 이 이유 때문에 부동산 사는 거예요. 사실은 캐시플로만큼이나 중요한 게 이 텍스 베네핏이에요. 뭐냐면 디프리시에이션이 그 한국말로 뭔가 상가? 네네. 그거가 중요한데, 우리 그런 거는 이제 CPA 분들하고 이제 상의하시고, 요게 얘들이 accelerate depreciation도 되잖아요. 빨리. 그래서 우리 전문 투자가 미국 애들은 우리가 10년마다 물건을 바꿉니다. 그래서 10년마다 한 번씩 자기네가 이제 depreciation을 많이 썼으니까 그때마다 물건을 옮겨 타요. 그러니까 그거 오고, 그다음에 이제 interest expense도 이자는 tax deduction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넘버 3는 non-mortgage tax deduction이라는 거는 우리가 고치고 뭘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요 3번 이유가 많습니다. 자기가 고치고 내가 하는 거를 다 tax deduction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내가 사람을 써서 고치면 사람 쓰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별로 용도가, 사실 뭐 특별히 베네핏이 좀 적지만 내가 고쳐서 내가 디덕션 하면 좋으니까 이 3번을 많이 써요. 그렇지만 이것도 하나의 텍스 베네핏이라는 거를 생각해 놓으시고, 우리가 이제 나중에는 커머셜 물건을 하나 사시면 이거는 끝까지 갑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특별한 개인 사정이 아닌 이상 끝까지 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는 부동산에서 투자하라고 만든 법들이 많거든요. 그 중에 가장, 요게 이제 뭐 정치가 바뀔 때마다 이거를 좀 modify 해야 된다는, 없애야 된다는 말이 있지만 쉽게는 안 될 거예요. 왜냐면 너무 돈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해놨기 때문에 지금 바꿔놓으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1031 exchange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면 하나를 내가 사가지고, 그러니까 요 텍스 베네핏은 우리 인슈런스 프로덕트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이 인슈런스 요새 뭐 7, 8% 심한 경우에는 더 많은 애뉴이티 인트레스트를 주지만 이 베네핏이 없기 때문에 그거랑 이거랑 같이 계속 그 투자 용도로 좀 쓰고 있는 겁니다. 1031 exchange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릴 수 있고, 나중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물어보셔도 되는데, 이거는 한번 사놓으면 100만 불짜리 샀던가 200만 불이 오르면 거기에 $10 million 캐피털 게인 텍스를 안 내고, 안 내는 건 아니죠. 디폴 되는 거죠. 계속 그 다음에 물건을 사실 때, 그래서 한번 커머셜 사셨던 분들은 계속 커머셜로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나중에는 그냥 유산으로 자녀분들한테 이렇게
넘겨주는 경우가 거의 다예요. 팔 필요가 없이. 그러니까 텍스가 점점점 디폴되고, 그러니까 이거 아주 상당히 파워풀한 텍스 베네핏이죠.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 간단하게 그냥 써놨는데 이게 뭐냐면 집을 여러 개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하다 보니까 골치가 아파요. 뭐 망가졌다고 전화 오고, 요걸 말고 요걸 정리한 다음에 우리 커머셜이나 이런 걸 하나 사면 어떨까?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커머셜하고 제가 여기 레지던셜 그러니까 아파트 집이나 뭐 스몰 4유닛 같은 것까지 보면 그 두 가지를 비교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가장 좋은 거는 주로 이 커머셜 물건이 집보다 리턴이 조금 높습니다. 그러니까 캐시 플로우가 조금 더 나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보통 리스가 3년, 5년, 10년짜리 물건을 사다 보니까 걔네가 망해서 나가지 않는 이상 걔네들이 우리가 플랜을 잡을 때 집은 사실은 뭐 1년, 2년마다 테넌트가 나갈 수도 있고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런 게 아니니까 우리가 캐시 플로우가 조금 길게 갈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many types of opportunity라고 돼 있었는데 사실은 이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잠깐 이제 융자 하신 분 제가 피크는 죄송해요. 융자를 받을 때 우리가 이제 테넌트 리스를 나올 때 이 짧은 얼마 안 남은 리스가 남으면 은행은 싫어해요. 기본적으로 오래된 걸 좋아해요. 근데 어떤 인베스터들은 그런 걸 더 좋아해요. 그러면 자기가 내보내고 아니면 리스가 끝나고 나서 좋은 테넌트면 가격을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좋은 테넌트를 넣을 수도 있고 그렇게 있기 때문에 어퍼튜니티라 보고 은행은 리스크라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조금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있고 이 매니지먼트가 조금 이제 제가 요거 나중에 물건을 소개할 때 좀 설명해 드리겠지만 그냥 우리가 can be easier to manage라고 썼던 이유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테넌트가 슈퍼넷이라든지 그라운드 리스라든지 이렇게 그런 간단한 것들은 매니지 할 게 없습니다. 걔네들이 사실은 돈만 그냥 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하는 잭앤더박스가 들어가 있다. 그럼 별로 이렇게 우리가 매니지 할 게 없어요. 근데 또 그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들어가서 뭐 좀 하고 싶고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 다음에 여기 그래서 제가 이제 밑에는 우리가 좀 다이버시파이 포트폴리오를 한다는 게 이런 것도 갖고 계시고 저런 것도 갖고 계시면 솔직히 이거는 좀 스테이블하게 나갈 수가 있으니까 좋고 나쁜 거는 우리가 컨센 나쁜 거는 주로 암만 해도 물건 값이 우리가 뭐 집이나 이런 거는 100이나 150 아니면 우리가 조금 여기 아웃사이드 인랜드 엄파이어나 리버사이드 카운티 같은 데 가면 또 적은 돈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데 이거는 암만 해도 200 밑에는 물건 찾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조금 프론트 머니가 조금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리퀴디티가 조금 슬로우하다는 거 물건을 암만 마켓에 내놓으면 조금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 세 번째 이코노믹 다운턴에서 조금 vulnerable 한다고 한 게 우리가 지금 팬데믹 때도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경기가 나빠지거나 이러면 사실은 집보다는 이쪽이 커머셜이 조금 더 영향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때문에 사실 때 되게 중요하고 어떤 테넌트냐에 따라서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한번 비면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거 갖고 데일리 생활을 하셔야 되는 분들한테는 조금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그냥 우리가 에이전트 하려고 조금 more knowledge is required라고 했던 게 암만 해도 우리가 OM도 보고 마케팅 패키지를 보시려면 조금 전문가 본인이 많이 하셔도 되지만 전문성으로 보고 보셔야 돼요. 그래야 물건 사시기가 쉽다 그런 거고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나중에 Q&A 때 물어보시면 제가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보통 우리가 지금 언사이트에 프렉시.com 이런 것도 사실은 프리 나온 거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한국 분들이 많이 보시는 게 보통 룸넷하고 코스타를 많이 아실 거예요. 룸넷은 일반적인 분들이 그냥 사인업 하셔도 돼요. 공짜예요. 설치는 돈 안 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리밋이 있습니다. 여기 룸넷 들어가셔서 그냥 뭐 사인업 하시면 설치는 공짜로 보시니까 보셔도 돼요. 근데 이제 물건을 100% 못 봐요. 코스타라는 애들이 룸넷을 사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타는 얘네들이 한 달에 450불에서 700불씩 받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그거를 하려면 이걸 여기 들어가야 되니까 들었는데 많은 경우가 코스타 들어가셨는데 옆에 보면 모든 더 인포메이션은 룸넷 들어가셨는데 코스타를 보라라고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런 거는 못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저희 같은 에이전트 요거 서브스크립션 하는 에이전트들하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코스타의 장점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제일 위에 여기 뭐 세일도 있지만 프로퍼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걔네들이 설치한 거 마켓에 나와 있지 않은 어떤 물건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마켓에 나와 있는 건 당연히 조금 더 완전히 그 물건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룸넷이나 코스트에 물건이 나왔다 그러면 먼저 그 물건을 먼저 봅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의 그 마케팅 패키지를 보지만 그거랑 원래 있는 그 여기에 나와 있는 물건을 비교해서 물건을 해야 우리가 제가 그 리스팅 에이전트 애들이 그 프레젠테이션 하는 마케팅 패키지를 100%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를 먼저 리뷰한 다음에 손님들하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갑니다. 제가 그 아까 요거 드렸죠. 저기 2페이지를 드렸는데 그걸 왜 드렸냐면 여기 그 지금 오렌지 카운티하고 LA 카운티에서는 이게 이렇게 이런 물건들 200만 불 언더 물건들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 아마 우리 그 재민 선생님도 옛날에 저기 그 집 플립이나 이런 거 투자할 때 우리가 저기 리버사이드 샌버나르디노 카운티를 많이 소개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커머셜도 저희는 그쪽으로 많이 소개합니다. 그 이유가 지금 제가 그 2장 드렸던 것 중에 보시면 우리 한국 분들이 이쪽에 동네에 가면 아 괜히 그런 데 가서 물건을 사면 괜찮나?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면 저희가 특히 리버사이드나 샌브란디노 카운티 나갈 때는 좋은 물건만 고릅니다. 거기에 일반적인 만약에 뭐 5유닛 이런 테넌트들은 힘들어요. 걔네들도 장사가 안 되고 그거 올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 보시면 여기 페이지 2장 제가 드렸는데 제일 오른쪽 위에 끝에 보시면 여기 샌브라나디노 카운티는 저희 요거는 여기 PPT가 없어가지고 The Inland Empire has the highest growth rate in California. 그 다음에 밑에 모리노 밸리는 number 8 fastest growing 그 city라고 나와 있어요. 막상 그쪽에 잘 가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새 그 디스트리뷰션 센터가 그쪽으로 몰려 있습니다. 상당히 깜짝 놀라실 거예요. 만약에 안 가보셨으면 저기 215 타고 이렇게 보시면 상당히 그 완전히 뭐 10만 정도가 아니라 몇십만짜리 디스트리뷰션 센터들이 계속 짓고 있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잡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잡이란 게 밑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거든요. 집을 많이 짓고 그러다 보니까 상가들이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안마에도 그래도 땅이 싸니까 저희가 봤을 때 여기서 나중에도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겠지만 그쪽에 모리노밸리 스타벅스가 300만 불이 조금 넘어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500만 불이에요. 그러니까 그 스타벅스가 들어가 있는 건물이. 그러니까 안마에도 렌트가 좀 땅값이 싸니까. 그렇지만 걔네들은 저희가 살 때는 물건을 사실 때는 기본적으로 그 비즈니스도 중요하지만 그 비즈니스 꼭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경우가 프랜차이즈를 제가 많이 타겟을 합니다. 그러면 프랜차이즈 때 제일 중요했던 게 뭐냐면 이 프랜차이즈의 파이낸셜 스트렝스예요. 내가 잭인더박스면 잭인더박스를 몇 개 갖고 있는 애들인지 그런 거를 보셔야 돼요. 그냥 요새 버거킹이 망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런 거를 파이낸셜 그러면 우리가 프랜차이즈의 파이낸셜 스트렝스를 잘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우리가 듀 딜리전스 때 많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제가 물건 하나 보여드렸는데 한국 분들은 사실은 지필룹 같이 이렇게 그 어로 릴레이된 것을 본인이 경험이 있지 않고서는 별로 원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것만 사는 분들이 계세요. 뭐냐?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투자하면 잘 안 나가요. 우리가 만약에 테넌트들을 이게 건물을 사고 제일 싱글 테넌트는 좋아하시는 분만 사시는데 제일 걱정하시는 요율이 뭐냐면 이거는 100%잖아요. 원 테넌트니까. 얘네들이 나가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여기 들어오려고 투자했던 돈이 많은 경우일수록 저희는 안 나간 찬스가 많고 나가도 집어넣기 좋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싫어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달러 스토어 같은 거예요. 왜냐? 걔네들은 임프루먼트가 없습니다. 나가면 그냥 창고예요. 그리고 미국 애들은 좋아하는데 은행 건물이 가장 좋은 인베스트먼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 나가면 채우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러면 은행이 꼭 망해서 나가는 건 아니에요. 걔네들이 그 다음에 그 CVS 같은 거 망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저 옆에가 더 좋으니까
릴로케이트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거 채우기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인 게 식당 자리는 좋아요. 식당은 뭐 다 식당을 집어넣으려고 돈도 많이 투자했고, 그래서 우리가 경을 보면 그쪽 애들 나가면 다른 애들 들어올 찬스가 조금 훨씬 쉽다는 거. 그 다음에 우선 기본적으로 그쪽에는 우리가 융자를 걔네들 회사가 리즈 자체에 개런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회사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그 리즈 동안은, 그래서 물건을 보시면 그런 경우 많습니다. 비어 있는데 렌트는 계속 받는 경우. 그러면서 걔네들이 그때 그러면서 파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리스를 잘한 거죠. 솔직히 말해서 뭐 망할 줄은 몰랐겠지만, 나갈 줄은 몰랐겠지만, 그래도 리스는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를 지필룹 같이 이런 것도 한번 나중에 혹시 그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것도 괜찮아요. 가격이 172만이면 요새 얼바인의 집도 잘 못 사죠. 그런 경우에 보면 여기에서 거의 한 5% 캡으로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텍스 베네핏 빼고 5%는 계속 렌트가 들어온다는 말이니까, 정확하게 여기 NOI 여기 보시면 두 번째가 NOI가 익스펜스 뺀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슈퍼넷이니까 랜로드가 익스펜스가 없어요. 물건을 보실 때 나중에 그 NOI 이렇게 어퍼링 메모리엄에 들어오실 때 보면 리스 타입을 제일 먼저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주로 이렇게 싱글 테넌트들은 다 슈퍼넷이에요. 아니면 여기 보면 가끔 가다가 그라운드 리스라고 써 있어요. 그라운드 리스가 우리가 그라운드 리스를 보통 두 가지 텀으로 쓰는데, 이쪽에서 말하는 그라운드 리스는 뭐냐면 땅 주인이 있고 이 지필룹 애들이 들어와서 자기네가 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땅 주인이 파는 거예요. 땅은 저희들 땅이죠. 근데 우리가 가끔 가다가 혼동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보시면 캡이 상당히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8%, 9%. 그러면 그게 뭐냐면 걔네들은 거기 딱 써 있습니다. fee simple이 아니라 leasehold interest라고 딱 써 있습니다. 뭐냐? 그거는 요 지필룹을 갖고 있는, 건물 갖고 있는 애들이 파는 거예요. 땅은 소유가 안 됐습니다. 주로 그런 거는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 잘 아시는 한국 LA의 갤러리아 마켓의 건물은 갤러리아가 주인이 아닙니다. 땅 주인이 따로 있어요. 그 땅을 안 팔겠다니까 갤러리아가 거기다 그냥 자기네가 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갤러리아가 그 건물을 판다면 땅은 아니에요. 건물하고 뭐 30년 남은 리스를 파는 겁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여기 같이 그라운드 리스라고 나오면 100% 테넌트가 오퍼레이팅 익스펜스입니다. 슈퍼네트도 거의다가 많이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리스를 좀 봐야 돼요. 왜냐하면 가끔 가다가 밖에 나가 있는 랜드스케이프 같은 경우는 랜로드가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슈퍼넷이지만 건물의 스트럭처하고 루핑은 랜로드가 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리스를 잘 보셔야 돼요. 그냥 요거만 보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 NOI가 85,000불이다. 그러면 결국은 한 달에 뭐 7,500불, 7,800불 정도는 네트가 170만 불. 솔직히 요즘에 집 170만 불 사가지고 네트로 7,000불 못 들어오죠. 프로퍼티 텍스 내고 다 하시면. 물론 요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집은 어프리시에이션이 조금 더 많이 빠를 수가 있어요. 집 부동산이 올라가면 얼반 집이 또 많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스테디 인컴이라는 게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제가 여기는 이제 다 집어넣지는 않았지만, 리스가 여기에 2023년도에 2031년도에 끝나고, 예를 들어서 5년 옵션이 2개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들어갔을 때 자기네는 20년 동안 더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좀 스테디하죠. 요 물건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카스 주니어 베이커에 있는 물건인데요. 이거 베이커 라스베가스 가는 길에 있는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럼 요거 있는데, 제가 이렇게 올렸던 이유는 이 동네 오렌지 카운티 LA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가격입니다. 180만 불이라는 게. 근데 이런 건물도 사실은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우리가 싱글 테넌트 물건만 사시는 분은 싱글 테넌트 물건만 사세요. 왜냐? 신경 쓸 게 하나도 없어요. 100% 다.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내가 이 살고 있는 근처에다가 샀으면 좋겠어. 지나가면서 매일 보면서 이거 내 물건이구나. 그런 분도 진짜로 계세요. 근데 그런 거 아니라 이런 거는 있으니까 땅값이 얼바인이나 오렌지 카운티만큼은 못 올라가죠. 근데 요즘은 제가 나중에 LA에 있는 물건도 보여드리겠지만
솔직히 요새는 LA나 오렌지 카운티도 이제 제가 손님한테 설명해 드리는 게 있습니다. 집은 오렌지 카운티가 좋아요. 상가는 오렌지 카운티가 좋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집은 집 동네니까 좋은데 상가는 손님들이 와야 되는 거, 우리가 산타하나 있다든지 홈레스 문제는 여기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오렌지 카운티 이런 데가. 여기 만약에 우리가 카르스 주니어가 잘 사는 동네에 있는 것보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메인 스트리트나 산타나나 애나하임이 훨씬 더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가 더 물건이 좋은 물건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베이컨은 물론 이 발륨은 여기보다 나쁠지 모르지만 우선 가격이 180만 불이라는 거는 여기는 생각을 못 하잖아요. 이 물건은 좀 설명해 드리면 이게 지금 2030년도에 끝나는데 리스가 옵션이 얘네들이 10년 옵션을 2개를 해놨습니다. 20년 옵션이에요. 들어갈 때 자기네가 오래 있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여기를 들어가려면 얘네들이 이 건물을 짓고 이 시간을 엄청 오래 기다려서 들어간 겁니다. 아주 망해서 나가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안 나가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해 놓으시면 이 물건이 좋고 나쁘고를 조금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것도 지금 캡은 5%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이제 캡이 7.53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물건을 보실 때 저쪽에요. Acquisition Cap Rate라고 써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이거 조금 보셔야 되는 게 이런 뭐라고 조그만 글씨로 써 있습니다. 뭐가 써 있냐면 2025년 1월 달에 이렇게 오른다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르기는 오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런 내셔널 프랜차이즈들은 기본적으로 보통 어떻게 이자가 오르냐면 보통 일반 쇼핑센터는 annually 2%, 3% 이렇게 오르는데 다는 아니지만 보통 이런 거는 5년에 10%가 오릅니다. 그러면 원래는 2%씩 오르면 우리가 컴파운드 해가지고 더 많이 오르는 건데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거는 테넌트 애들이 유명하니까 자기네가 들어가면 밸류가 올라가니까 이렇게 해라 해서 언제서부턴가 이거는 뭐 그냥 기본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테넌트한테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카르스 주니어한테는 좋은 거죠. 그렇지만 주인 입장에서 볼 때도 그래서 어떨 때 주로 마켓에 나오냐면 이렇게 오를 때 5년 지나고 나서 렌트가 빡 올랐을 때 마켓에 나옵니다. 그러면 갑자기 좋아졌잖아요. 한 10%는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2025년도에 오르니까 걔네들이 이런 식으로 마켓을 한 거예요. 2024년도면 낮았겠죠? 그렇지만 25년부터는 오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는 물건을 사실 때 좀 이런 거를 좀 공부를 좀 하시고 에이전트 계시면 에이전트랑 같이 좀 상의하시고 그렇게 보시면 정확한 픽처를 절대로 걔네들이 거짓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파인 라인이라고 그러죠. 잘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보셔야 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리스팅 에이전트가 큰 브로커리지일수록 그런 문장이 많아요. 요거는 제가 좀 인트레스팅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새로 브랜드 뉴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레알리스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못 들어보셨죠? 분들이 이거 못 들어봤으니까 조그만 건가? 근데 한번 그러면 우리가 설치를 해보면 얘네들이 원래가 체커스라는 애들하고 같은 건데 다른 스테이트에서 많이 있는 애들이에요. 원래 카르스 주니어 밑에 있다가 나온 애들인데 얘네들이 레알리스랑 체커스라는 애들이 전국에 820개가 있습니다. 얘네들만 레알리스만 312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에만 44개가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아주 요즘에는 이 먹는 문화도 조금 바뀐다고 볼까요? 요새는 오히려 카르스 주니어나 버거킹 이런 것보다 이런 식으로 드라이브 스루 주로 좀 새로운 컨셉으로 하는 식당들이 더 많이 생깁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이제 좋은 예인데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러면 레알리스가 그래도 많어. 40개가 돼. 스테이트에 300개가 미국에 돼. 근데 이거는 누가 갖고 있지? 우리가 이제 건물을 사면 테넌트가 누구지? 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레알리스 정도로 이걸 오픈할 정도면 이거 사실 하나 오픈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얘네들이 할 때. 그러면 이거를 얘네들이 누구지? 라고 하면 분명히 프랜차이즈인데 얘네들의 크레딧은 좋은가? 물론 제 생각에는 이 정도 프랜차이즈를 딸 정도면 크레딧이 좋아야겠지만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물어보면 얘네들은 지금 이 가게만 8개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파파이스하고 이 가게를 18개를 갖고 있는 회사예요. 그 회사를 갖고 있으니까 그 정도면 조금 그래도
스테이블 하겠다라고 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기에 보시면 200만 불인데 지금 현재로서 캡이 5.4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여기 annual rent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매년 손님한테 떨어지는 돈입니다. 1년에 10만 불씩. 그리고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 사실은 저희가 이거를 레코멘드 해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 건물들을. 왜냐하면 저희가 이거를 마켓에 나와 있는 거를 인포메이션을 받아가지고 분석한 정도지, 제가 가보지도 않았고, 원래는 저희들이 이 물건을 이제 어퍼를 쓰거나 하면 조금 더 한 스텝이 2개 정도가 더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 그냥 우리 오늘 세미나 목적으로 그냥 제가 이렇게 준비한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 들어봤죠, 이 물건은. 근데 이런 물건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 물건이 아까 제가 여기 드렸던 이게 샌브르나르디노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런 건물들이 지금 많이 생긴다. 제가 이제 샌브르나르디노 이쪽에 많이 갔던 이유가, 제가 그때 카워시에 조금 그것 때문에 많이 갔었는데, 상당히 여기는 지금 부밍하고 있습니다. 잡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는 건, 여기 오렌지 카운티 너무 비싸고 이러니까 잡도 있고 잡 움직이는 거죠. 여기도,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리뉴얼도 3-5year, 15년 리뉴얼이 지금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리스 들어갈 때 이렇게 한꺼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지금 리스가 10년이잖아요. 25년 리스를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옵션을 한다고 쳐서 나가지 않을 찬스가 많죠. 왜냐면 자기나 진짜 장사가 안 되지 않는 이상 임프루먼트를 버리고 나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럼 만약에 나갔다, 그러면 저렇게 드라이브 트루 있는 식당들은 또 조금 암만 해도 다른 테넌트들 들어오기가 쉽죠. 근데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리스에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렌탈 인크리스를 여기는 every 5year에 10%씩 오릅니다. 이게 이제 놈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렇게 싱글 테넌트들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희가 많이 보던 쇼핑 센터입니다. 리테일 센터인데, 이제 이런 것들이 보통 한국 분들이 더 많이 찾으시긴 해요. 근데 이게 뭐냐면, 내가 이만큼 투자했으면 그래도 건물이 이 정도 사이즈는 돼야 되고, 땅도 이 정도는 돼야 되고, 조금 이러면 더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뭐 그것도 괜찮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right or wrong은 없다고 봐요. 손님에 따라서, 손님의 필요나 손님이 원하시는 거에 따라서 물건을 찾아드리면 되는 거니까, 다운이 한국 분들이 좋아하시죠. 다운이 동네 괜찮고, 그러면 여기에 가격도 뭐 300만 불이면 괜찮고, 2020년도에 다 레노베이트 했다니까 좋고, 뭐 건물도 6,000 스퀘어핏에 땅도 다 좋고, 인컴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다 트리플 넷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실 때, 여기 트리플 넷하고 싱글 테넌 트리플 넷하고는 많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걸 리스를 좀 보셔야 돼요. 여기는 100% 주인이 안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트리플 넷이라고 자기네가 말을 하지만, 그러면 여기에 테넌트들이 지금 이렇게 보시면 다 내션 와이드예요. 못 들어보셨겠지만 다 이게 내션 와이드 애들이에요. 여러 개 로케이션이 미국에 많이 있는 것들이에요. 뭐 여기 마더스 뉴트리션 같은 거, 이런 게 다 내션 와이드인데, 이제 이런 걸 보면 저기 트리플 넷이라는 데 있고, 옵션도 좋습니다. 뭐 리스는 사실은 뭐 26년도에 있던 거는 시작이 그때 했기 때문에 이제 26년도에 끝나는 거지만, 이제 이 물건을 갖고 제가 봤을 때는 괜찮아요. 뭐 타넌트들도 트리플 넷 괜찮고. 그런데 이제 이 물건을 갖고 은행을 가시면, 은행은 볼 때 리스가 26년도에 끝나지 않습니까? 그거에 불편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옵션이 있으니까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바이어, 렌더, 이제 버로의 크레딧이나 이런 걸 많이 봅니다, 그다음부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여기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맨날 뭐 물건은 다 좋다고만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팔면 좋은데. 그렇지만 사실을 조금 설명해 드리면 좋으니까, 여기에 보면 제가 여기는 안 집어넣었지만 파킹장이 19개입니다.